여보, 오늘도 붕어빵 사고 버스 탔는데 말이죠. 손자를 위한 건데 그 흔한 커피 한 잔이 문제일 줄이야. 하차를 요구받으니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급히 뛰어내리려는데 깜빡하고 카드도 안 찍고 사람들이 쳐다보더군요.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글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이거 참 혼자 한숨 쉬며 다시 그때를 떠올리죠. 아침이 밝고 부엌에선 커피 향이 어렴풋이 풍겼어요. 김상철 씨는 주전자를 들어올리며 멈칫했죠. 오늘은 뭘 할까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식탁에 둘러앉아 붕어빵을 꺼내놓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손자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든든히 먹고 나가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테이블 위엔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밥을 먹는 건 늘 허전하더군요. 상철 씨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런 아침도 있을 수 있겠죠. 컵을 조심스레 들고 현관을 나설 때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았죠. 작은 약병을 흔들어 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리고 시선을 창밖에 두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쨍하게 비쳤죠. 약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물 없이도 털어넘기는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일상이더군요. 침 넘어가는 약의 미묘한 감각도 이제는 일상의 일부였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는 이내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공원까지 슬쩍 산책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올 때마다 코트깃을 여몄죠. 그곳에서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 좋군. 친구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울려 퍼지는 묘한 공기가 있었죠.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그저 당연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딱 이맘되면 참 좋지 않나?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에는 서로 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가 느끼는 깊은 공감, 그 감정은 꽤나 다정스럽던 것 같아요. 주말이 되자 상철 씨는 딸을 기다렸습니다. 딸은 그에게 유일한 삶의 생기였죠. 주말의 방문은 항상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딸은 밝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죠. 그러나 그 환영의 순간 뒤에는 언제나 어색한 침묵이 남았어요. 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마냥 길게만 느껴졌으니까요. 이 정적을 깨는 건 누구의 몫일지 늘 고민스럽더군요. 딸이 방에 홀로 남은 저녁, 그녀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아버지의 방을 힐끔거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들, 그 속엔 아버지가 보내온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었죠. 저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 빛들에는 삶의 여러 가지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집,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함도 함께였죠. 자신이 그 공간에서 느낀 것들,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힌 기분이. 다음날 아침, 상철 씨는 여느 때처럼 붕어빵과 커피를 손에 들고 버스를 탄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놀랄 만큼 정숙한 버스 내부에 음료를 손에 든 자신을 보며 그때의 순간 심경이 어려웠죠. 거리의 소리가 점차 익숙해지면서도 뭔가 이질적인 느낌에 잠시 멈춰섰을 때, 이제는 그때 그 감정을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웠던 건 아닐까라고 머릿속에서 되묻곤 했죠. 그러나 여전히 뭔가 서툰 듯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익숙해지겠지라는 믿음이
어느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장단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슴 한켠에 남겨둔 채 그는 또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며 스스로 위로했죠.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그날 아침 김상철은 버스 정류장에서 손자에게 줄 붕어빵과 커피를 들고 서 있었죠. 손주한테 줄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음료 반입 금지라네요. 당황해서 황급히 하차하려다 잠시 정신없는 순간을 맞이했죠. 출입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손을 뻗게 되었죠. 그 순간의 어색함이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상철은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죠.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더군요.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웃어보려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불안함이 스며들더군요. 이건 그냥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싶었죠. 그러다 집에 돌아와 아내 영옥에게 오늘 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던 영옥의 표정이 인상 깊었죠. 그녀는 심각한 목소리로 어쩌지 이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상철은 반사적으로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죠. 불안한 분위기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어본 상철이었어요. 다음날 상철은 다시 버스를 탈 때 약간 긴장했죠. 과태료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떻게든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하지만 버스에서의 그 눈길들, 특히 박순경의 표정은 만날 때마다 더욱 시큰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런 시선들이라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더군요. 평소와는 달리 손에 땀이 나더군요. 그날도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조금 늦겠다고 전했는데 큰아들 진수는 결혼 기념일인 걸 깜빡하고 있었다며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 그 순간 어른이 된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예상보다도 크게 들려왔죠. 상철은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영옥의 조용한 한숨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영옥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저녁 준비였지만 어디선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상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괜찮을 거야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게 많았죠. 영옥이 슬쩍 다가와 손을 꼭 잡고 어제는 정말 힘들었죠 라고 물었을 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마디 나누지 않고 함께 앉아 있었죠. 불편한 침묵이었지만 때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이른 아침이었다죠. 버스 정류장에서 상철은 큰아들 진수와 마주쳤습니다. 진수는 아버지, 오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철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야, 걱정 마라. 그리고는 서로의 고집과 걱정이 작은 미소로 교차되는 순간이었어요. 어쨌거나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기에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냄새를 맡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움직였어요. 평소와 같이 집을 나섰죠. 그저 작은 산책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리를 지나며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어요.
변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지나가는데 저 혼자만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기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 흔한 아침이었는데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샀죠. 따뜻한 김을 손끝에 느끼고 싶었던 게 이유였어요. 무심코 손에 쥐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죠. 그 순간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작은 어색함이라고 해둘까요? 버스가 오자 자연스레 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이었는데 내릴 때가 됐는데도 손에서 붕어빵을 내려놓지 않았죠. 아, 하고 잠시 멈칫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터진 실수 한 번, 글쎄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그때의 그 짧은 순간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그 사이 버스는 출발했어요.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아내가 그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결국 우리는 그냥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의 눈에 잠시 머무르는 그 순간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냥 넘어가려 했던 그날의 사소한 느낌들과 잘 맞지 않던 대화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고 작은 고민이 머릿속에 피어오르더군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식지 않는 차가운 감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그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이 오직 않기를 바랄 만큼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연하군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버스를 타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손에는 붕어빵과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부담 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평온한 날이 참 갑작스레 흐트러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곧장 손자를 만나기 위한 길목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치 않은 일이랄까요. 버스 안내방송에서 음료 반입 금지라고 소리쳤어요. 순간 생각했죠. 설마 나 때문일까? 엉겁결에 어리둥절해 있었던 제가 단속 요원의 눈길을 받게 된 거예요. 무심코 붕어빵 봉지를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음료로 인한 착오로 어리벙벙해진 차림에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카드도 찍지 않은 채로 하차를 시도했어요. 당황한 순간에 실수가 터져 나오더군요. 주변의 시선이 따갑기도 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진 공기처럼 온몸을 누르더군요. 조급한 손길로 문에 닿았고 순간 주변의 승객들이 조용해졌죠. 당혹감이 이리 스며들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굳어있던 내 입술이 겨우 움직였고 어떤 말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할 말을 잊었죠. 괜스레 실수가 계속되네요. 그리고 순경이 다가왔어요. 법이라면서 규정이라는 걸 칼같이 읊어대는 그의 말에선 냉정한 느낌만 받았어요. 그러다니 갑자기 순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까지 이어진 그 여운, 반복된 실수와 그 가벼워야 했던 하루가 의미 없이 무거워진 날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깨달아야 했을지도요. 무심코 한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요. 모든 게 삶의 작은 선택과 부딪힌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에 부정할 수 없는 어색함이 왜인지 아쉬웠어요. 그런 날이었죠. 실수와 후회가 뒤늦게 찾아와서 떠나지 않더군요. 그날도 그랬어요. 김상철 씨의 하루는 늘 그렇듯 시작되었죠. 아침 공기가 차가울 때쯤 그는 작은 서점에서 책을 한 권 구입했어요. 은퇴한 이후 그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그의 일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 영옥 씨와도 작은 서점을 한참 동안 둘러보고 시내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늘 곁에 머무는 사람의 존재가 주는 안도감은 참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상철 씨는 새로운 결심을 품었죠. 변화된 세상에 대해 더 배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오늘 처음으로 노인복지관 강좌에 등록했거든요. 어색하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동안 지내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모습이 뭔가 진지하면서도 용감하게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처음 자전거를 타려던 어린아이 같다고 할까요? 강의가 끝나고 영옥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취향을 공유해온 커플처럼 상철 씨의 눈에는 영옥 씨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가득 담겨 있었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커피의 달콤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미소를 짓는 그를 보면서 변화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어요.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철 씨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난 정말 준비가 되었을까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눈길이 이젠 익숙해진 골목길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에 젖어들었어요. 매일 걷던 길이었지만 왠지 달라 보였죠. 아마도 나 자신과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게 이런 걸까 싶어요. 상철 씨가 방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길 때면 가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그 미소는 비밀이 많지 않은 사람의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죠. 이렇게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 상철 씨의 일상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을지. 아마도 그날 상철 씨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까? 라는 질문을요. 그러니까요. 삶의 중요한 정류장에 선 그의 모습에서 일상이란 결국 변화를 마주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네요. 지금의 상철 씨가 되기까지 그가 맞닥뜨리게 될 더 많은 일들이 있을 테지만 그가 가는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이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그의 현실을 비출지 그것은 오로지 그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인생이란 정말 재미있는 퍼즐 같아요. 아직 다 맞추진 못한 것 같지만 말이죠.